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편입니다. 제2회 모의 문제 중 원가회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원가회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생산관리 부분과 원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관리는 제품을 만들라고 작업지시서를 내려서 지시서에 또 재료를 또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재료를 투입하고 만든 다음에 완성품이 완성이 될 때 이때 완성품에 대한 원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 정보를 들어가고 어떻게 배분할 건지 배분 기준을 준 다음에 드디어 원가 계산을 합니다. 개별 원가나 종합 원가 계산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조원가 명세서까지 작성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출제 문항은 5문항이고요. 각 4점씩 해서 20점을 획득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가회계 입력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아요. 첫 번째는 재무회계 파트를 시험을 보고 나서 바로 원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사를 바꾸어야 됩니다. 회사를 바꾸어서 로그인을 하고요. 작업은 순서대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1번 문항부터 입력하지 않고 3번 문항부터 입력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작업 순서대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 지시서를 내리실 때는 작업장별로 작성을 해서 내려주셔야 됩니다. 1작업장, 2작업장, 3작업장 이렇게 작업장별로 지시서를 별도로 내려주시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시서별로 계속 끌고 올 거거든요. 배부기준, 원가 배부기준을 할 때는 당월 데이터 생성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이 키를 이용해서 재무회계 파트에 있는 각종 경비라든가 노무비라든가 재료비 쪽엔 재고자산 수불부가 있으니까 상관없고 노무비,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월 데이터 생성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반영을 시키고 직접 재료비를 이제 계산할 때는 재고자산 수불부를 작성을 합니다. 재고자산 수불부에서 원재료 또는 부재료인 재료만 마감을 합니다. 제품을 완전히 만든 상태에서 마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품을 마감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또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만 마감을 하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원가를 반영할 때는 완성품 원가를 조회를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완성품 원가도 제품별로 반영을 합니다. 제품별로 반영한다. 원가 계산을 하고 이제 마감을 할 때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마감을 하는데 이때 결산자료 일자에 1월부터 구하고자 하는 월을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4월에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할 거다. 그러면 마감을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선택을 하신 후 마감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제조원가 명세서는 한 달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실무 쪽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시험 데이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앞에 월별로 마감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전체적으로 끌고 와서 구하고자 하는 월, 만약에 4월에 제조원가 명세서를 만들 거다. 그럼 1월부터 4월까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말 재고액은 기말 재고 반영키라는 게 있습니다. 기말 재고 반영키, 즉 기능 모음에 기말 재고 반영키를 꾹 눌러서 반영을 하면 원재료 재고액, 제공품, 즉 공정 라인에 있는 제공품의 재고액까지 반영을 시키고요. 기말 제품 재고액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사항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24페이지, 지시사항, 주식회사 발해산업의 거래자료이며 회계연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자, 원가 회계를 풀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발해산업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에 검색 툴, 회사 코드에서 검색 툴 눌러서 주식회사 발해산업으로 들어오시고 로그인해서 준비합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제2회 원가 주식회사 발해산업으로 로그인을 해 놓으신 후 문제 1. 다음은 4월 원가 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자, 4월의 원가 계산 과정을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단, 임금 및 제조 경비는 주어진 기초 자료에 이미 처리되어 있다. 첫 번째 문항, 4월 7일 다음에 작업 지시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 주요 자재를 출고하였다. 4월 7일 날 작업 지시서를 발행을 했고 자재도 같은 날 출고를 하였습니다. 지시서 내용을 보니까 K 제품과 H 제품을 만드는데 4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기간을 줬고요.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 K 제품은 제1 작업장, H 제품은 제2 작업장으로 지시서를 발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발행을 하러 가겠습니다. 물류관리에 오셔서 생산관리, 생산 작업 지시서 클릭. 4월 7일입니다. 지시 날짜는 2021년 04월 07일부터 2021년 04월 28일이라고 했고요. 제품은 K 제품이죠. 더블 클릭 또는 F2 하시고 K 제품 선택해 주세요. 500개 지시합니다. 작업장은 제1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시서 발행할게요. 2021년 04월 07일부터 2021년 05월 06일까지. 이번에는 제품의 H 제품입니다. H 제품 수량은 600개. 제2 작업장이죠. 자, 제2 작업장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첫 번째 지시서와 두 번째 지시서를 발행했습니다. 같은 날 주요 자재를 출고했으니까 자재 사용 출고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 제품의 작업 지시서 보고 하도록 할게요. 물류관리에 생산관리 자재 출고 입력입니다. 클릭. 4월 7일이고요. 첫 번째 지시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K 제품을 만드는데 PCBX의 자재와 SCCK 자재가 들어갑니다. 자, 원재료 더블 클릭 또는 F2 하세요. 그래서 원재료인 PCBX 출고 수량은 500개. 원재료 창고에서 제1 작업장입니다. 자, 원재료를 다시 더블 클릭했더니 SCCK는 없죠. 그러면 부재료입니다. 자, 부재료로 놓으시고 더블 클릭해서 SCCK 불러냅니다. 200개 제1 작업장으로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시서에 원재료와 부재료를 500개와 200개 출고했고요. 두 번째 지시서 부르겠습니다. H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재료는 PCBY네요. 자, PCBY 600개 제2 작업장이죠. 부재료 SCCK 300개 제2 작업장으로 넣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출고 등록했습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4월 30일 작업 지시서 4월 7일의 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산 자료를 등록하다. 자, 4월 30날 생산 자료를 등록할 겁니다. K 제품은 500개가 완성이 됐고 H 제품은 450개. 150개가 덜 완성이 됐네요. 그리고 진행률은 60%. 시간은 300시간과 500시간이 투입이 됐습니다. 자, 물류관리 오셔서 생산 입고 입력입니다. 클릭.
4월 30으로 조회하시고 첫 번째 지시서 부르세요. 자, 첫 번째 지시서 클릭. K 제품 500개 생산해 달라 그랬는데 500개가 다 완성됐습니다. 그럼 수정하실 거 없고요. 투입 시간만 300시간 넣어주세요. 두 번째 지시서 부릅니다. H 제품은 600개 생산을 의뢰했는데 450개죠. 자, 450개로 완성품을 수정해 주시고 투입 시간은 500시간이 투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산 입고 입력, 생산량만 입력을 했어요. 투입 시간하고. 세 번째 항목입니다. 4월에 원가 기준 정보를 다음과 같이 등록하다. 4월에 원가 정보를 등록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무비부터 갑니다. 자, 물류관리 오셔서 원가관리, 원가 기준 정보에 배부 기준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첫 번째 탭이 노무비고요. 두 번째 탭이 보조 부분 배분입니다. 첫 번째 노무비 배분에서 4월 조회하시고 데이터 끌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당월 데이터 생성. 예. 생산 1부와 생산 2부에 임금 총액이 들어왔습니다. 총 근무 시간은 500시간. 생산 2부는 650시간 근무했어요. 그래서 시간당 임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직접 노무비를 계산할 수 있겠죠. 총 작업시간 곱하기 임률해서 직접 노무비 계산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보조 부분 배분 들어가겠습니다. 보조 부분 가져오도록 할게요. 동력부와 가공비를 갖고 올 건데요. 예. 그래서 동력부와 가공부에서 발생된 모든 제조 경비 다 포함해서 생산부와 생산 2부에 분배를 할 거예요. 60대 40으로 분배를 합니다. 동력부는 60대 40. 가공부는 20대 80입니다. 20대 80으로 배분해 주세요. 작업 진행률은 그렇죠. 제공품에 대해서 H 제품이 600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450개만 만들어지고 150개가 미완성이었죠. 그게 제공품입니다. 제공품의 진행률은 60% 진행됐대요. 그래서 작업 진행률 등록이라는 단추를 꾹 눌러서 4월 그러면 지시서 두 번째 H 제품에 150개 제공량이 있습니다. 이거의 진행률은 60%라고 해주셔야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구하실 수 있어요. 네 번째 항목입니다. 4월에 실제 원가 계산을 작업하시오. 자, 원가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원가 계산은 순서대로 한다 그랬죠. 자, 기초 제공품부터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관리에 원가 관리, 원가 계산 첫 번째 기초 제공품 계산 클릭하셔도 되고요. 작업 진행률 등록에 나와 있는 오른쪽 단추 기초 제공품 계산부터 눌러도 됩니다. 클릭. 4월로 조회하시고요. 자, 조회할 데이터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자, 그럼 얘는 했으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직접 재료비 계산 가겠습니다. 직접 재료비 계산 클릭. 4월 원재료와 부재료에 대한 단가와 금액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마감이라는 단추를 이용해서 재고자산 수불부를 마감할 건데 원재료, 부재료만 마감하고요. 제품은 마감하지 않습니다. 자, 마감. 그러면 첫 번째 원재료 PCBX 마감됐고요. 두 번째 마감하겠습니다. 자, 건별로 마감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괄로 마감하시고 제품만 푸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마감 여부가 여 해서 원재료와 부재료 마감됐습니다. 직접 재료비 계산 클릭해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제1 작업장에 들어간 원재료와 부재료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제2 작업장에 들어간 원재료와 부재료의 금액이 산출이 됐고요. 이번에는 직접 노무비 계산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체크해 놔야죠.
그리고 노무비 계산까지 왔으니까 4월 조회하시고 이미 입률이 계산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입시간 곱하기 입률 해서 600만원, 615만 3,500원에 직접 노무비가 계산이 됐고요. 제조간접비 부분별 먼저 열도록 할게요. 4월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 복리후생비부터 간접 노무비까지 계속 끌고 왔습니다. 이번엔 보조 부분 갈게요. 4월 동력부와 가공부는 그렇죠. 보조 부분 배분 기준에 따라서 분배를 했고요. 그래서 제조 간접비 계산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제조 부분으로 넣어줘야겠죠. 자, 제조 부분 갑니다. 4월 투입 시간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투입 시간으로 보도록 할게요. K 제품과 H 제품의 제조 부분에 생산 1부에 1,049만원, 생산 2부에 990만 6,500원. 그러면 이제 간접비 계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을 할 건데 완성품 원가 조회를 하시면 4월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해서는 평균법으로 한대요. 자, 평균법으로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다 된 거는 지시서 번호가 뜨고 미완성된 제품이 있다. 그러면 별표가 뜹니다. 그리고 K 제품은 개별 원가고요. H 제품은 종합 원가를 선택을 했네요. 총 제조 원가가 완성품 원가가 동일하고요. 87,780원이 단위당 제조 원가가 되겠습니다. H 제품은 3,756만원이 제조 원가가 발생됐는데 그 중에 완성품에 들어간 비용은 2,950만 8,333원이네요. 그래서 단위당 제조 원가는 65,574원입니다. 단위당 제조 원가가 나왔으니까 생산 입고 입력 가갖고 반영하겠습니다. 원가 반영 작업 할게요. 자, 첫 번째 87,780원을 컨트롤 C 전체 메뉴에서 생산관리, 생산 입고 입력 4월 30 조회 주시고 첫 번째 K 제품의 단가입니다. 컨트롤 V 그러면 생산 금액은 4,389만원이 되겠고요. 완성품 원가 조회 오셔서 이번에는 그렇죠. H 제품의 단위당 제조 원가입니다. 컨트롤 C 생산 입고 입력에 오셔서 두 번째 지시서인 H 제품의 생산 단가 컨트롤 V 해서 생산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다섯 번째 문항입니다. 4월에 원가 계산 마감 후 자, 원가 계산 마감을 한다라는 거는 그렇죠. 기말 재고액을 반영시켜서 전표 추가할 거거든요. 어디에서? 결산 자료 입력에서. 4월의 원가였으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조회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해서 조회하도록 하고요. 원미만 버림으로 처리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서 적용이 되면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요. 계속 반올림 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건 프로그램 사정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류관리에 오셔서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클릭. 1월부터 4월까지 조회를 해주셔야 돼요. 매출원가는 그렇죠. 제품 매출원가입니다. 455번. 경비는 500번대 경비고요. 제조원가 명세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제품 매출원가에 원재료비, 부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기 총 제조비용,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까지 구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기능 모음 있죠? 클릭. 기말 재고 반영. 이미 제공품의 퍼센티지 진행률도 넣어놨기 때문에 제공품에 대한 기말 재고액도 산출할 수 있어요.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2,090만원이 되고요. 부재료도 마감을 했기 때문에 500만원 부재료 재고로 남았습니다. 자, 밑으로 내리시면은
제공품, 기말 제공품이 805만 1,667원이고요.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가 7,339만 8,333원인데 상단에 보시면 매출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은 제품을 판매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가 몽땅 다 기말 제품 재고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에다 금액 치세요. 7,339만 8,333원. 이렇게 입력하신 후 반드시 전표 추가. 예. 4월 30일자로 전표를 발행한 거를 5월 1일자 마이너스 전표, 즉 차감 붕괴를 일으켜야 1년 동안 한꺼번에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합니다. 확인. 정말로 붕괴가 이루어졌는지 회계 모듈에 오셔서 일반 전표 입력 4월 30으로 조회해 주세요. 그러면 결산 붕괴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월 1일자는 마이너스 붕괴가 일어났을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그래서 결산 차감 붕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5월 이후에 보면은 그렇죠. 마감한 게 부분 마감을 한 거기 때문에 부분 마감했다가 푸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산 붕괴 했고요. 물류관리에 오셔서 제조원가 명세서 클릭. 4월로 조회하겠습니다. 자, 조회하셔서 원재료비 4,390만원, 부재료비 500만원, 그리고 원재료 재고액 들어왔고요. 임금 2,700, 경비 555만원, 단기 총 제조비용은 8,145만원, 기초는 없었고요. 기말이 805만 1,667원이네요. 그래서 살짝 올리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7,339만 8,333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모의문제중 원가회계 5문항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